안녕하세요. 하이 공부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시황 애널리스트 이웅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언제나 ETF 애널리스트 박윤철 연구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글로벌 ETF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글로벌 자산 배분, 국가 선택, 그리고 스타일이나 테마 등 글로벌 자금이 어떤 투자 전략을 따라가고 있는지 분석하는 자료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채권에 대한 그런 자금 흐름이 다시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주식에서도 주식이 사실 연초부터 많이 달려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불안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 정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주식과 채권부터 이제 머니 플로우를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그 이제 섹터 ETF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화면 보시면은요, 저희가 주식과 채권 쪽에서 채권 쪽이 그래도 조금 다시 선호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이게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하면서 사실 채권이 그렇게 그쪽도 사실 녹록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어떤 게 또 특징적인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연준이 좀 긴축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우려들이 좀 생기면서 어느 정도 좀 위험 자산 선호보다는 좀 비교적 안전한 채권이 좀 더 선호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주식 자체가 연초 이후에 좀 많이 급등했던 것도 있었던 만큼 어느 정도 잠깐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설문 서베이인데요. 향후에 좀 주식 시장을 좋지 않게 보는 서베이가 좀 급등한 걸 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주식을 좀 걱정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채권 금리가 사실 좀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사실 자금 흐름은 그것보다는 주식도 좀 조정 국면이긴 하지 않습니까? 2월 중순 들어서부터는 이제 1월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차익 실현이 나타나지 않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채권 스타일에 대한 그런 그 머니 플로우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약간 이제 좀 이제 섹터 스타일마다 좀 특징적인 그런 머니 플로우들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이번에는 어떤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셨는지요? 이게 이제 표에서, 그 왼쪽 표에서 보시면은 이게 회색 음영이 자금이 많이 유출되고 파란색 음영이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하이힐드하고 회사채 쪽에서 자금이 강하게 유출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조금 이제 하이힐드나 회사채에서 자금이 유출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주식에 대한 좀 조정을 우려하는 흐름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채권들도 뭐 강력하게 유입되는 건 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이제 금리 급등에 대한 좀 경계감도 있지 않았었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실 작년 연말쯤부터 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다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꾸준히 크레딧 스프레드가 하향 안정되었었는데요. 그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크레딧 채권, 그러니까 회사채 그리고 하이힐드 이쪽에서 사실 아웃퍼폼을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더 추격 매수가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차익 실현이 들어갈 것인지, 지금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국면인 것 같다. 사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또 적절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ETF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채권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쪽에서 스타일에서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에서는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아무래도 좀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제 좀 가격 조정, 사실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스타일별로 좀 이제 머니 플로우에서 이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그 왼쪽부터 보시면은 이제 민감주하고 방어주 같은 경우 연초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랠리가 나오면서 민감주 중심으로 랠리가 좀 강했던 상황인데요. 최근에 자금 유입 강도도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 주가도 계속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긴축에 대한 우려가 확실히 주식시장을 좀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하고 대형주의 이제 상대 강도인데요. 상대 주가가 상당히 지금 등락이 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도 확실히 좀 혼재된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중소형주로 일단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미국이 당장 이제 긴축 우려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지만 결국은 뭐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견고하다는 이런 것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좀 조정 국면을 좀 계속 중소형주 매수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의 이런 그 긴축 우려가 나타난 게 사실은 또 미국 경기가 1월에 노 랜딩이다, 경기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우리가 물가에 대한 그런 우려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그런 강한 또 기대가 있고 뭐 중국의 리오프닝과 정상화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사실 이제 시클리컬 그런 민감주에 한 번 더 베팅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주가는 또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거기서는 이제 혼조세가 나타나는 것 같고 이제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미국 내수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머니플러에서 확인이 되는 모습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감과 방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항상 이제 체크하는 이제 성장과 가치라든지 신흥국과 선진국 이런 부분들 또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치주, 성장주 이거는 워낙 금리와 이 경기 때문에 워낙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떤 흐름이 나타났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일단 성장 가치 같은 경우는 역시 금리 레벨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회색 음영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가치주 쪽이 좀 더 자금 유입이 강한 상황인 거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AI나 뭐 방산 등 해서 여러 가지 좀 테마들이 계속 따로 부각되면서 상대 주가는 약간은 뭐 크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연초부터 해서 중국이 워낙 좀 부상을 하는 상황에서 신흥국이 가장 자금이 좀 많이 유입됐던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워낙 이제 달러도 좀 다시 강해지고 이제 긴축 우려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리스키한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의 자금 유입이 좀 더 강한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월에 2월 중순까지 글로벌리 이제 주식시장이 좀 더 랠리를 했으면 사실은 성장주가 조금 더 아웃퍼폼을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일부 중소형주는 분명히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AI 테마라든지 그런 게 한국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성장주의 그 아웃퍼폼하는 그런 그 성과를 좀 많이 발목을 잡고 있고, 머니플로우들도 이제 가치주 쪽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국, 선진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작년 연말부터 유럽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국으로 나가는 그런 비미국 지역의 랠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먼저 그 이제 반등을 이끌었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 유럽이라든지 중국의 그 경기 모멘텀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소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서프라이즈 코로나 방역을 워낙 이제 또 빨리 푼 것들이 이미 더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대신에 미국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네가 좋을 수도 있고 주식시장이 나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이제 긴축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서 일단 선진국으로 가는 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스타일과 이런 국가별 머니플로우 등 여기까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좀 더 우리가 특징적인 그런 그 섹터 ETF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음식료 쪽에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머니플로우를 좀 확인을 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나타났는지요? 네,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긴축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금리 부담이 이제 주식시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사실 연초 이후에 계속 이제 증시를 끌어올렸던 게 낮은 금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올려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거죠. 올라왔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비교적 낮고 오히려 이익이 괜찮은 업종이 뭐가 있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업종별 이제 S&P 500 업종별 이익 추정치 이제 변화를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필수 소비재 이런 쪽에 좀 이익 추정치가 많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좀 밸류에이션 자체도 필수 소비재가 이번에 좀 밸류에이션 랠리 과정에서 오히려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적은 상황이 아닌가 해서 조금 봤는데, 이 필수 소비재 중에서 특히 음식료 업종이 특히 이익 상승세가 좀 가팔랐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사실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도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어서 음식료가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정상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음식료라는 부분이, 음식료와 EPS가 좋아지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올라온 원가 부담이라든지 그런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사실 가격에 다 전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음식료의 가장 큰 키팩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밸류에이션도 낮은 상황에서 EPS 그로스가 나쁘지 않게 계속 그로스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올라가는 가격들을 계속 전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 전가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기업에는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음식료 섹터에서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런 좀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개별 ETF라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좀 해보는 그런 리서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음식료 ETF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ETF를 가져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좀 일단 미국에 상장된 그 대표 음식료 ETF 하면 일단 FTXG하고 PBJ ETF가 있겠는데요. 두 개의 ETF가 네, 그렇죠. 사실 뭐 다른 섹터나 뭐 테마 ETF에 비해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ETF는 아니지만, 역시 좀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 해당 ETF들이 S&P 500 대비해서 대체로 나은 성과를 계속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 목표 주가 대비해서도 현재 주가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라 어느 정도 뭐 가격 메리트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이제 참고해 보시면 이 PBJ와 이제 FTXG ETF의 주요 그 보유 종목들의 이제 EPS 변화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봤는데요. 여기 주목하실 게 허쉬 같은 경우가 2월에 계속 신고가를 찍고 좀 계속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랬을까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실적 자체도 가격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그 수요가 계속 견고한 것이 이번 실적에서도 확인되었고, 좀 가이던스도 계속 높이더라고요. 그리고 더해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1월 그 미국 식음료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7.2%나 급등하면서, 역시 미국의 소비는 장난이 아니구나. 많이 먹죠. 네. 그리고 특히 허쉬가 이제 미국향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저렇게 가파른 이익 상승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증시 변동성 속에서도 계속해서 좀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인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음식료 ETF가 증시가 조금 변동성을 보일 상황에서는 좀 각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한국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그런 뭐 이제 성장 AI 관련 이런 성장주 ETF들 위주로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을 접근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세장일 땐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애매한 상황일 때는 꼭 그게 이제 변동성만 높지 사실은 이제 실익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ETF, 음식료 ETF 같은 경우가 실제로 가격 전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EPS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면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괜찮은 상황이다. 특히 뭐 허쉬라든지, 허쉬는 이제 글로벌 이제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이제 미국 내에서만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런 가격 상승을 다 전가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파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 분들이시라면 이제 투자할 만한 그런 ETF로 우리가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개별 종목 ETF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원자재 ETF에서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그널들을 하나 찾아낸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 원자재 ETF에서 그 이제 왼쪽 표를 보시면 좀 가장 유의미하게 최근에 자금이 유입되는 게 그 쉬핑이라고 해서 그 BDI죠. BDI로 자금이 이제 강하게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부터 해서 BDI가 저점을 찍고 지금 저점 대비 60% 이상
단기간 엄청 급등하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BDI는 이제 그 벌크성 운임지수여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중국 양회도 앞두고 있고 좀 전반적으로 글로벌 물동량이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그런 경기 뭔가 제조업 정상화랄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일단 아직 컨테이너 운임은 오르지 않는 것 같은데 BDI는 먼저 치고 나왔어요. 우리가 중국의 그 아무래도 리오프닝을 하고 제조업도 정상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BDI라든지 컨테이너 운임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많이 봤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안 올라와서 이게 리오프닝이 맞는 건가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머니플로우도 많이 미리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중국이 조금 더 리오프닝을 정상화를 하긴 하는구나 약간 그런 그런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3월에 우리가 이제 또 양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정책들이 더 나올지 그런 기대감과 함께 또 컨테이너도 올라갈 수 있어요. 컨테이너 올라오면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또 이제 수출 이제 무역량이 올라간다는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니까 아직 컨테이너는 못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BDI에서는 먼저 벌크선은 먼저 돌았다는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미리 수급들이 주요 수급들 ETF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계속 자금. 근데 빠질 때마다 대기하고 있다가 이번에 역시 스마트 머니들을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ETF 웨이브 자료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투자전략팀 이용찬 박윤철 연구원이었고요. 저희 자료 격주로 반영되는 만큼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또 새 자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